5-1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원들 때문이다. 이래서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가피를 하셨어요. 증인이 보시기에도 좀 증인이 정동춘 이사장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랬습니까? 정동춘 이사장하고 저하고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신 것 예,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럼 안 그 들은 다음 것도 질문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도 뭐 장악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승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증인 말은 잘 들었어요. 저한테 뭐 대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듣기 거북한 말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이야기한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쪽이었습니다. 정동춘은 새로 선임되고 와가지고 MT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만 쏙 빼고 이제 갔다 왔다.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재단을 그만두고 정동춘 이사장이 차를 한잔 하자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정동춘 이사장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이 몽땅 다 MT를 갔는데 그것도 저 회장 말씀이 MT를 안 보내주려고 그러다 보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동춘은 재단 이사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환영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 고용태가 상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면접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는데 뭐 직원들이 좀 정동춘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처음 왔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융화하고 이해하고 뭐 어떤 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지금 메모를 한번 보세요. 네. 노승일 집에서 압수된 메모인데 K스포츠 재단 가로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 일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뭐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 여기 이런 문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전에 저한테 이런 문건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승일이나 박헌영이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 부장 과장인데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일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회장이 이거 해 이렇게 준비해 하니까 그거 지시받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11도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담당자가 정의 박헌영이고 부는 저 더블루키 최철 대표예요. 이 정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변호사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정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아까 중복되는 질문과 그러니까 취지가 네. 그리고 왜 묻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이 일관되게 원하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중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죠. 증인이 못 봤다는 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셨지만은 뭐 정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 회사도 섞여 있고 아래 위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5-13도 생략하고 5-14도 생략하고 정동구 이사장이 2016년 2월 1일 사퇴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답변 네.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저쪽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노승일은 왜 사퇴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승일 하는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그 박헌영이가 영국 영역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동구 이사장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승일이가 최순실 또 최순실이가 증인 또 증인이 을 통해서 정동구 이사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진술하시는 건데
노승일 씨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제가 어떻게 이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노승일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5-19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정동춘 이사장이 오시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재단 누가 운영했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제가 이사장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이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늘 지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회장이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원 씨. 예. 증인이 2016년 6월 3일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정동구는 증인과 김필승이 그 아니 부분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5-21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이에요. 증인이 김기천 감사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월 450만 원가량 쓰게 해서 노승일이 고영태에게, 고영태는 최순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증인 김기천 모두 나가라 그랬는데 김기천 나갔지만 증인은 버텨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승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김기천 감사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 쓰도록 했고 450만 원 아마 누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한테 그 일로에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네. 그래 최순실이 새로 선임된 정동춘 이사장한테 증인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과 제 증인이 친해져가지고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승일이가 자기가 이제 묘안을 낸 것이 증인이 기업 출연금을 은행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을 놔두고 신한은행에 예금한 점, 또 은행원 출신으로서 재단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순실한테 보고해서 최순실이 안종범이 그래서 증인을 내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영태와 김수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증인이 6월 30일 나가셨죠. 네. 6월 13일 고영태가 하는 말입니다. 좀 욕설이 있어도 좀 그대로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단의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고영태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존나 쓰레기 새끼 같다. 사무총장하고 자기는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어떻게 했고 뭐 카드가 어쩌고 했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책임지고 옷 벗어. 그러고는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야지.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요게 이제 그 고영태 씨 얘기 6월 13일의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증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좀 보세요. 예. 충격을 받는데 6월 13일자 예, 얘기입니다. 저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초지종은 저는 모르겠고 그냥 안종범 수석의 뜻을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원인과 근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인만 말씀드리고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필성 이사가 몇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자금이 아마 바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잘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단돈 10원도 불분명한 자금, 정당성이 없는 자금이 전 없다. 나는 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몇 차례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 들은 적은 없지만 입을 통해서 그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지급하는 것도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게 쌓여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건 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24 거기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를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영태가.
저는 이걸 처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5-25 아까 이제 노승일이 진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노승일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장이나 또 증인 같은 사무총장, 감사 전부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승일이가 아까 증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노승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증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부장 이런 얘기한 건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자, 5-27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 박헌영 과장이 김수현하고 통화한 걸 보면 말이죠.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고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 업무에 너무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 했다는 걸 이제 김수현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고영태가 소장을 가장 잘 다룬다. 소장은 이제 최순실이죠. 그거 보세요. 고영태는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최순실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컨트롤 당하는지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실 질문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신다면 전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WK 조성민 대표 나중에 사직했는데 사직한 이유는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박헌영이가 2016년 4월 13일 총선 전에 최순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한 일이 있어가지고 최순실이 증인한테 좀 박헌영 교육 좀 잘 시키라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로 봐서는 최순실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최순실 통해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K스포츠 강삼인 부장은 최순실이 재단을 설립했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최순실이 재단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인도 보시기에 최순실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잖아요. 예. 근데 운영한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올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바로 지척의 거리에 별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나 김필성 이사를 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35 추측이고 36 추측이고 37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K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롯데, 부영, SK, 포스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관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했다든가 돈도 받았던 돈도 돌려줬다든가 다 그랬죠. 예. 그래서 최순실이 K스포츠하고 관련해서 이권을 챙긴 것은 전혀 없지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 6월 23일 날인가 컨퍼런스? 가이드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네. 그때 대행사가 스포츠엠? SPM인가 하는 회사인데 그때부터 그 회사의 존재를 배경을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가 장시호가 대표로 돼 있고 실제로는 장시호가 대표는 아니죠. 대표는 다른 사람 이름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실제 그 회사의 오너가 최서원 씨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저는 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컨퍼런스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그거 하나죠. 네. 그 비용은 처음에 얼마 하려고 그랬는데 증인이 많이 깎아서 좀 저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협상 과정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박은영 과장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한 군데 이렇게 딱 수익에 가듯이 하면 안 된다. 한 두세 군데 최소한 경쟁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비용도 이거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깎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자 증인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박헌영, 노승일,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의견은 하나도 없이 그냥 최순실이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이 보시기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들이 재단이든 블루케이든 일을 하게 된 배경, 이게 최서원 씨가 그 흔히 하는 말로 갑의 입장에서 이제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된 거고, 또 연령으로 봐도 그 차이가 많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 공간, 저는 그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그럼 마지막으로 유축하면 전 증인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 예상이라고 유상영이 만든 회사예요. 아까 그거 모른다고 저는 이거 하시지 모르는 않았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한테 보여주셔봐요. 유상영이란 사람은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유상영을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이야기한 게 해서 알겠습니다. 안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봤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중환 변호사 예, 이상입니다. 네, 3분 이내 간단히 끝내도록 네, 간략히 신문하시고요. 정인 네. 재단의 그 지출 결제 과정에서 최서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습니까? 재단 서류상에 결제를 하거나 사인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재단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출에 최서원이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그렇게 따라한 적이 있습니까? 재단 자금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 지출에 대해서 최서원의 지시대로 자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자금 자체가 이동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K스포츠는 출연받은 자금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하고 좀 지나야 이제 자금 이동이 생기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는 설립하고 한 5개월 남짓, 그다음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한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런 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K스포츠 지출 금액이라는 것이 직원 월급, 임대료 거의 대부분으로 지출된 거죠. 관리비죠. 예. 예. 그리고 주신문 77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의 체육 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이라는 프로젝트는 정인의 정언에 하면 최서원의 지시로 해서 박헌영이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정언하셨는데 네. 최서원이 박헌영에게 지시한 거 보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박은영 과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헌영으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지 예. 최서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최서원이 직접 아니요. 이야기한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한테 박은영이가 이런 걸 만들었으니 한번 보십시오라고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손범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 주신문 파란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주신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면서요. 2015년 12월 23일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최서원에게 면접을 봤다. 그때가 이제 최서원을 처음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증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아까 제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김영수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그 김영수라는 사람이 증인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준 바람에 네. 증인이 면접도 보고 이렇게 일단 뭐 금융계에서 리타이어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증인으로서는 김영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이름은 몰랐지만은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왜 전화를 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예.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좀 네, 알아보셨나요? 그것도 제가 검찰에서도 진술을 했고 지난번 그 법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 재단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제가 로펌 한 군데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정영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영준 씨한테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 일자리 좀 하나 좀 알아봐 주려 했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올 테니 그때 그 이력서를 주라고. 근데 그 정영준 씨하고 김영수 씨하고 관계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관계냐 하니까
그 뭐 명쾌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학교 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이제 뭐 저희께서 다 그만두신 후겠지만은 또 이제 작년 말쯤 됐을 겁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김영수라는 사람이 포스코 광고 대행사 포레카의 대표였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 나중에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에 가서 뭐 최순실의 도피 자금 1,500만 원을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이 김영수다. 이런 것도 들어봤었습니까? 아니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못 들어보셨어요? 예.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보도 난다고 뭐 다 보고 신문 듣고 취지가 뭡니까? 그런 손 변호사님, 예, 그런 사연, 신문 그런 취지가 뭡니까? 관계를- 증인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일부라도 들었으면 아니요, 저 못 그때- 들었습니다. 예? 그 보도를 좀 못 봤습니다. 그럼 김영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2015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관심 가진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통화는 그 이후에도 뭐 한두 차례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뭐 그런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영수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영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네,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걸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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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청구인 대리인께서 뭐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면 그만하시죠. 증인이 지금 지금 겨우 저 주신문상 2항하고 71항에 대한 중요한 반대 신문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증인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임의로 USB를 제출했다 했죠. 네. 예. 그러면 이 USB를 제출했는 이 자료는 증인의 PC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증인의 PC 컴퓨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던가요? 그건 뭐 사고 난 이후로 계속했으니까 한 대략 글쎄요. 몇 년도에 샀는지는 지금 한 대단히 뭐- 오래됩니까? 예, 아마 한 3, 4년? 3, 4년? 예. 그러면 거기에 PC에 입력된 분량이 대단히 많을 텐데 네. 증인께서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사사로운 일도 거기에 많이 돼 있었다고 얘기했죠. 입력이 돼 있었다고 했죠. 그 변호사님 잘못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 사사롭다는 사사롭다는 거는 이 전화기에 예. 그 S 플래너라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좋아요. 그러면 예. 그렇게 그 중에서 USB에 담은 분량은 전체 PC에 그 입력된 분량의 어느 정도 분량을 USB에 담아가지고 제출했습니까? 글쎄요. 극소량이죠. 전체 비중. 보시면. 소량을 예. 전체 분량에 비한다면 소량. 네. 그러면 증인이 USB에 담아는 것은 증인이 임의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증인의 검찰 진술을 돕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그 취사 선택해가지고 임의로 취합해가지고 USB 담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제 소량에 이야기를 불과하게 들어보십시오. 증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증인이 취사 선택한 거 답변을 아닙니까? 들으시죠.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제 이메일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예컨대 뭐 친구 김아무개, 박아무개한테서 온 거, 예. 뭐 제가 가입한 무슨 어떤 단체에서 온 거, 그 중에 제가 분류는 KSF, Korea K 스포츠 파운데이션을 의미하는 KSF라는 거기다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 했죠? 네. 보통 보면 저희들의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데 증인께서 이거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복구하셨어요? 그 변호사님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복구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예. 포렌식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가서 복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업체에다가 예. 해가지고 이것을 예. USB 담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결국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71항에 반대시문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도 최순실이가 제안했다고 증언하셨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사치 다 뒤져봤거든요. 네. 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네.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 세계 태권도 연맹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원에서 또 포럼까지 제출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문화체육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도 그리고 이 태권도 연맹이나 태권 유관 기관들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유네스코에 청원을 했는데 청원한 거 증인 아시죠? 모릅니다. 그래 어떻게 최순실이 제안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했는 건 했겠지만 그건 저는 몰랐고요. 이거를 진행이 안 되니 우리 재단에서 이걸 하자라고 이제 한 지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그 왜냐하면은 그 세계 태권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은 이렇게 저 체육 단체와 이게 체육부가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범국민적 자, 차원에서 서 변호사님. 했는데, 예. 그 지금 증언 내용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 이건 국가 사업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런 데서 했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 계속해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 내용을 자꾸 중복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왜냐하면 그만하셔도 될 것 저 같습니다. 강윤환 재판관님 문화체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다 된 내용이 중복돼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저 하여간 질문이 그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또 네. 질문하시죠. 정의께서 그 검찰의 조사를 받으시면서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회장이 서로 알면서 모르는 사이인 양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회장은 결국 서로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진술인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K 스포츠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과연 안종범과 최순실이 정인을 매개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며 그때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랬습니다. 이 양쪽 다 한쪽은 그 소위 오피셜 라인으로 공식 라인으로 안종범 수석이 또 한쪽은 뭐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원해주는 리더 입장으로서 최순실 회장이 존재하니까 이 중요한 사업들 뭐 어쨌든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양쪽에 교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처음에는 이 뭐 비선 실세니 이런 이야기 저는 아이디어도 없을 때니까 그냥 뭐 당연히 같이 협의가 됐겠거니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최순실이가 정인 생각으로는 직접 서로가 아는 사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안수석하고 최 회장 또는 가운데 누가 있든지 뭐 잘 알겠긴 저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럼 서로 그냥 같은 이야기 나오니까 뭐 매개로 이용한다 생각. 나중에 자꾸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왜 나를 가운데 끼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달리 더 좀 의심해보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는 뭐 청와대에서 하시는 일들이라 솔직히 그냥 뭐 제가 파헤치고 뭐 알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네. 다 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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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하시죠. 그 주신문상 119항 반대신문상 4-의식이랑 관련입니다. 그 증인 말씀하시기를 그 롯데그룹으로부터 2016년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이제 70억을 이제 받았죠. 네. 그 받고 2016년 6월 9일부터 이제 반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그 돈을 받았던 마지막 날짜 5월 31일에 이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 절차가 그 저희가 보기에는 그 돈을 받고 이사회를 열어서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반환을 하셨거든요. 예. 혹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날짜 개념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사회는 열었던 건가요? 이사회 열었던 저희가 것 같아요. 파악하기로 이사회가 6월 7일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를 열려면 보통 일주일 소집 통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5월 31일에 이사회 소집하기로 예,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변호사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 그 재단, 뭐 저는 아닙니다. 그 K스포츠 재단 정관에 보시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은 일주일 전에 이제 통지를 하게 돼 있고 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단 이사 전원이 출석하면 그러지 않아도 네네.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었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마 열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열었으면 이사회 안건이 있었을 텐데 이사회 안건이 롯데 70억 작은 반환인 반환인 거고요.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못 기억 하겠습니다. 못 하시고요. 예. 뭐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일주일 하시고. 전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사 전원이 참석하면은 그냥 그 성립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비중 두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 그 70억 돌려준 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남 대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돌려주는 거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나중 보니까 롯데 압수수색 때문이다. 그건 뭐 라는 취지로 한참 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건 한참 후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예.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네네.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종범 수석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건 롯데로부터 이제 70억 받기 이전에 이미 4월, 5월 초 이때부터 이 70억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논의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예, 뭐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예. 뭐 내부에서 이야기 됐을 테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뭐 청구인 대리 마지막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관 변호사입니다. 네 간단히 예.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시간이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지체가 예. 됐습니다. 저 정인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정인이 그 안종범 경제수석하고 여러 번 이제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업무상 협의나 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안종범 경제수석한테서 직접적으로 피청구인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어떤 뜻 그런 얘기를 전달받은 사실은 없지요.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이거 VIP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는 이건 이제 관심 사항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관심 사항이도 그 관심 사항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예, 하는 예,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주어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저 연봉이 좀 과하다고 하시는데 뭐 예컨대 그런 쪽으로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은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직원들 때문이다. 이래서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가피를 하셨어요. 증인이 보시기에도 좀 증인이 정동춘 이사장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랬습니까? 정동춘 이사장하고 저하고 그 질문 내용이 조금 이상하신 것 예, 같습니다. 뭐 포괄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그럼 안 그 들은 다음 것도 질문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필성 이사도 직원들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도 뭐 장악하려는데 직원들 때문에 장악을 못했다. 김필성 이사도 직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런데 증인 말은 잘 들었어요. 저한테 대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듣기 거북한 말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무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때 그 이야기한 건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쪽이었습니다. 정동춘은 새로 선임되고 와가지고 MT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만 쏙 빼고 이제 갔다 왔다. 이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재단을 그만두고 정동춘 이사장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해서 한번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정동춘 이사장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이 몽땅 다 MT를 갔는데 그것도
제 회장 말씀이 MT를 안 보내주려고 그러다 보냈는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동주는 재단 이사장으로 새로 와가지고 환영 모임을 갔는데 보니까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헌영, 고용태가 상관의 입장에서 자신을 면접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는데 뭐 직원들이 좀 정동춘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처음 왔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제 융화하고 이해하고 뭐 어떤 단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뭐 있을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지금 메모를 한번 보세요. 네. 노승일 집에서 압수된 메모인데 K스포츠 재단 가로 사무총장 추진해야 할 일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 만들도록 지시하거나 뭐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 여기 이런 문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사전에 저한테 이런 문건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승일이나 박헌영이가 만든 건데 이 사람들 부장 과장인데 사무총장한테 이렇게 추진해야 할 일 이렇게 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을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회장이 이거 해 이렇게 준비해 하니까 그거 지시받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5-11도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슬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담당자가 정의 박헌영이고 부는 저 더블루키 최철 대표예요. 이 정부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변호사님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정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아까 중복되는 질문과 그러니까 취지가 네. 그리고 왜 묻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이 일관되게 원하는 답변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중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략하시죠. 증인이 못 봤다는 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보셨지만은 뭐 정부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뭐 회사도 섞여 있고 아래위도 섞여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5-13도 생략하고 5-14도 생략하고 정동구 이사장이 2016년 2월 1일 사퇴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 답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저쪽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노승일은 왜 사퇴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승일 하는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그 박헌영이가 영국 영역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동구 이사장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노승일이가 최순실 또 최순실이가 증인 또 증인이 을 통해서 정동구 이사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진술하시는 건데 노승일 씨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 좀 욕설이 있어도 좀 그대로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고용태 말입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존나 쓰레기 새끼 같다. 사무총장하고 자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손해놓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돈 어떻게 했고 뭐 가드가 어쩌고 했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책임지고 옷 벗어. 그러고는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야지.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요게 이제 그 고용태 씨 얘기 6월 13일의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증인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좀 보세요. 예. 충격을 받는데 6월 13일 때 얘기입니다. 저를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게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초지종은 저는 모르겠고 그냥 안종범 수석의 뜻을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원인과 근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인만 말씀드리고 원인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필성 이사가 몇 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자금이 아마 바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잘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단돈 10원도 불분명한 자금, 정당성이 없는 자금이 전 없다. 나는 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몇 차례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 들은 적은 없지만 입을 통해서 그 회장의 귀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지급하는 것도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게 쌓여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건 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24 거기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를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영태가. 저는 이걸 처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5-25 아까 이제 노승일이 진술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노승일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장이나 또 증인 같은 사무총장, 감사 전부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승일이가 아까 증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노승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증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승일 부장 이런 얘기하는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자, 5-27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 박헌영 과장이 김수현하고 통화한 걸 보면 말이죠.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려고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한테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 업무에 너무 사사건건 관여하지 말라 했다는 걸 이제 김수현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고영태가 소장을 가장 잘 다룬다. 소장은 이제 최순실이죠. 그거 보세요. 고영태는 소장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는 업무적으로 컨트롤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 최순실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컨트롤 당하는지 이야기인데 최순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실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WK 조성민 대표 나중에 사직했는데 사직한 이유는 모르시나요? 네, 모릅니다. 박헌영이가 2016년 4월 13일 총선 전에 최순실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한 일이 있어가지고 최순실이 증인한테 좀 박헌영 교육 좀 잘 시키라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로 봐서는 최순실이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최순실 통해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K스포츠 강삼인 부장은 최순실이 재단을 설립했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최순실이 재단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인도 보시기에 최순실이 한 번도 온 적은 없잖아요. 예. 근데 운영한다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올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바로 지척의 거리에 제가 어떻게 이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노승일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5-19 정동구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정동춘 이사장이 오시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재단 누가 운영했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제가 이사장 대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증인이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늘 지시하고 점검하고 하는 회장이 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원 씨? 예. 증인이 2016년 6월 3일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정동구는 증인과 김필승이 그 부분도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5-21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일이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이에요. 증인이 김기천 감사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월 450만 원가량 쓰게 해서 노승일이 고영태는 최순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증인 김기천 모두 나가라고 했는데 김기천 나갔지만 증인은 버텨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승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김기천 감사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 쓰도록 했고 450만 원은 아마 누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주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일로 해서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그러나 최순실이 새로 선임된 정동춘 이사장한테 증인 내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과 이제 증인이 친해져가지고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승일이가 자기가 이제 묘안을 낸 것이 증인이 기업 출연금을 은행 금리가 더 높은 다른 은행을 놔두고 신한은행에 예금한 점, 또 은행원 출신으로서 재단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순실한테 보고해서 최순실이 안종범이 그래서 증인을 내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대화 김수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증인이 6월 30일 나가셨죠. 네. 6월 13일 고용태가 하는 말입니다.